원신에는 정말 다양한 캐릭터가 존재하고 그 속에는 각자만의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몬드성의 모험가 베넷은 태어날 때부터 불운을 부르는 아이였는데요. 그의 불운 시리즈를 살펴보면 먼저 그의 생일은 4년에 한 번 찾아오는 2월 29일 윤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든 베니 모험단은 늘 할 수 없는 불행으로 시달리다 결국 모든 단원이 다른 모험단으로 옮겨 혼자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넷의 몸을 보면 상처 입은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모험 중 몬스터의 습격이나 유적의 붕괴, 절벽에서의 추락 등으로 불행한 경험들이 쌓이며 베넷은 고통에 둔감해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격렬한 고통마저도 그저 코를 찌르는 냄새나 눈을 자극하는 비처럼 느껴진다고 하네요. 베넷이라는 이름이 붙은 데에도 사연이 있는데요. 한 늙은 모험가가 세상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절망적인 곳에서 발견한 아기가 있습니다. 그는 곧 이 아이가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아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늙은 모험가는 이곳에서 심한 부상을 입어 세상을 떠났지만 다른 9세대 모험가들이 아이에게 베넷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친자식처럼 키웠다고 합니다. 이렇게 불운을 타고난 그지만 항상 긍정적이고 강한 멘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모험을 하는 이유도 불운을 가진 자신을 잘 대해준 사람들에게 행운을 주는 보물을 찾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더 라스트 오브 어스의 주인공 조엘 밀러. 이 스토리는 감동적이고도 슬픈 여정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Honey, please not right now. I do not have the energy for this. Here, What's this? your birthday? 아버지의 생일에 맞춰 생일 선물을 준비한 딸 사라. 조엘의 이야기는 사라와의 행복한 시간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 행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Hello? Sarah, honey, I need to get your daddy on the phone. Uncle Tommy, what time is it? I need to talk to your dad now. There's something. Ride with him. 갑작스레 감염 사태가 터지며 혼란이 시작되고 둘은 조엘의 동생 토미와 함께 피난을 가게 I 됩니다. got some notion. Holy shit. You got blood all over It you. ain't mine. Let's just get out of here. Shit. Turn this around. Tommy. Tommy! Holy shit. 도망치던 중 차가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하고 What is it? My leg hurts. How bad? Pretty bad. 딸 사라는 다리를 다치게 됩니다. 이후 우여곡절 끝에 도망쳐 나와 무장한 군인을 만나 살았는가 싶었지만 군인은 꽤나 적대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We need help. Stop! Please. It's my daughter. I think her leg is broken. Stop right there! We're not sick. Got a couple of civilians on the outer perimeter. Please advise. Sir, there's a little girl. But... Yes, sir. Somebody, we've just been through hell. Okay, we just need... Shit. Sarah. Move your hands, baby. I know, baby, I know. Listen to me. I know this hurts, baby. You're gonna be okay, baby. Stay with me. All right, I'm gonna pick you up. I know, baby. I know it hurts. Come on, baby. Please. I know, baby. I know. Sarah. Baby. Don't do this to me, baby. Don't do this to me, baby. Come on. 그렇게 조엘은 눈앞에서 딸 사라를 잃게 됩니다. 바로 앞에서 딸을 잃은 아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겠죠.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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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밀은 니어 레플리칸트와 니어 오토마타 시리즈에 등장하는 중요한 캐릭터로 그의 이야기는 두 게임을 연결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어린 소년의 모습을 한 에밀은 눈으로 본 상대를 돌로 만드는 힘을 갖고 있는데 능력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해 붕대로 눈을 감고 있습니다. 에밀의 석화 능력을 고쳐주기 위해 주인공과 처음 만나게 됩니다. この際何でも構いません。館の中にある治療法さえ見つけていただければ。館の中に治療法があるの？だったら。はい、私が行ければ良いのですが、その場所に魔物が発生してしまい近づけないのです。お願いです。どうか魔物を倒し、
主の目を直してください。 그렇게 저택에 있는 도서관에서 석화를 치료하는 방법에 대한 단서를 얻게 됩니다. 治す方法が。どうも不穏であるな。シロ、これ。石化についての研究報告。おお。 이후 초대형 마물이 마을로 쳐들어왔고 마물을 봉인하기 위해 주인공 일행 중 하나인 카이네의 부탁으로 그를 석화시키게 됩니다. 私を石化しろ。私の魔物が封印の礎となってこいつを閉じ込める。もう泣くな、エミール。負けるな、強くなれ。 다시 그를 깨우기 위해 에밀은 자신의 힘을 통제할 수 있도록 강해지고자 하죠. 5년 후 에밀은 자신의 저택 지하에 숨겨진 연구실을 찾게 되고 원래의 기억을 되찾게 됩니다. 에밀에게는 할로아라는 누나가 있었는데 과거 9.16의 전쟁이 계속되던 시절에 과거 국립연구소에서 궁극의 무기란 컨셉으로 제작되었던 병기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나는 실험체 6호로 궁극의 병기가 되는데 성공했지만 이후 폭주로 인해 강제로 봉인당해버렸고 그의 통제역으로 개조된 것이 7호,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이미 에밀은 인간이 아니었던 것이죠. 僕たちはかつて本当の人間でした。人間のどこにでもいる子供だったんです。そして僕たちは魔法実験によって兵器になりました。ですが6号は制御不能な失敗作でした。暴走した6号を封印するために作られた石化能力を持つ兵器、それが7号。僕のことです。僕は兵器だったんです。 에밀은 자신의 석화 능력을 제대로 다루기 위해 누나와 융합하여 능력을 제대로 다루고자 합니다. もし僕がお姉さんに飲み込まれてしまったら、僕は僕じゃなくなって皆さんに危害を加えてしまうかもしれない。だからその時はやめろ。殺してくださいね。 누나에게 잡아먹히지 않고 융합은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융합 후 에밀은 개조당한 누나와 비슷한 모습으로 변하고 말죠. 그렇지만 드디어 카이네의 석화를 풀어줄 수 있게 된 에밀은 주인공 일행과 5년 전 카이네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켜준 장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やります。 카이네의 석화는 다행히 잘 풀렸습니다. 戻ってきてください。 お前たち。
エミール、私を呼んでくれていたのはお前だな。僕のことわかるんですか？エミールはエミールだ。私は間違いない。カイネさん、ありがとう。おかえり、カイネ. 에밀의 이야기는 희생, 인간성 그리고 상실을 깊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잃고 괴물이 되었으며 불사의 존재가 되면서 끊임없는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후 에밀은 니어와 그의 동료들과 함께 여행하면서 진정한 우정을 느끼게 됩니다. 에밀은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동료들을 지키려 하며 이 과정에서 자신의 인간성을 잃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에밀의 희생과 헌신은 게임의 결말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에밀의 여정은 비극적이지만 동시에 감동적이며 플레이어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이 게임은 조엘 그린이라는 어린 소년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인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조엘의 부모인 라이언 그린과 에이미 그린이 개발했으며 그들의 이야기로 인한 감동적이고 마음 아픈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조엘과 함께 호수에서 오리를 구경하기도, 놀이터에서 놀이기구를 태우기도 하죠. 그러던 중 아내에게서 전화를 한 통 받게 됩니다. Hey babe, just got done at the doctor. Now they think that maybe he's throwing up all the time because he has acid reflux. So they gave me a medication and we can give it to Joel, and they said we have to give it at least 3 full days, but that if he's still throwing up after that we can come back. And I mentioned the head tilt thing again, even though they keep saying it's not related, but you always have to mention that one weird outlying thing. So I told them how his head was tilted to the right, but they still say that that's probably not related at all. So I guess we'll just give this a try, and I don't know, I'll tell you more about it when you get home. 전화를 받은 후 이동한 곳에선 침상에 묶여있는 조엘과 일정 간격으로 울리는 기계 소리, 바다 위에 떠있는 정체모를 형체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 뒤 용의 그림자가 둘을 향해 날아오죠. 네, 아미라는 이름을 가진 용이요. 그렇게 조엘은 어린 나이에 병원에서 지내게 됩니다. 비록 병원이라는 공간이라도 아버지의 품에 안겨 따뜻한 온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조엘이 투병 생활 중에도 가족은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조엘이 겪고 있는 고통과 그걸 지켜볼 수밖에 없는 부모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이후 여러 검사와 치료를 통해 조엘의 상태가 좋아진 듯 했으나 병이 다시 재발하고 맙니다.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조엘의 상태가 더 이상 호전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듣게 되죠. I'm sorry, guys. It's not good. I knew it. I knew it. No. Where is it? Size matters. If I know. 이 안에는 여러 미니 게임들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존재하는 다양한 선택들은 실제로 부모인 라이언 그린과 에이미 그린이 겪어야만 했던 선택지입니다. 하지만 플레이어가 어떤 식으로 플레이하던 암을 물리치는 엔딩은 없었죠. 이 게임을 만든 라이언 그린과 에이미 그린은 조엘과 겪은 일을 경험하고 이해하게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족의 고통과 사랑, 희망과 절망을 진솔하게 그려내며 플레이어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게임이었습니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며 이만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앞으로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